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스입니다. 네, 헬마님 오늘 조금 꼭지가 많은데 네. 어제 사실 정경심 교수가 재판받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네네. 그 소식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정 교수 측에서 이제 자신의 혐의를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검찰이 이제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그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이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표창장 위조 사건,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제 좀 무리하게 했는데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도 처음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경심 교수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네. 뭐 당연히 뭐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충분히 증거 조사를 한 뒤에 판단한 거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그 네. TV를 이분의 얼굴을 봤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네네. 네 번의 공판 준비 기일에는 원래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검찰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2개의 공소장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재판부의 검찰은 그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사실상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줬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 2개의 기소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처음에 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할 때 갑작스럽게 밤에 예. 제출했던 공소장의 내용과 네. 그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바꿔서 낸 공소장이 네네.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해준다라고 했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예. 어차피 똑같은 사안인데 왜 못 해주느냐 이거는 그렇죠. 법원이 편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서로 좀 싸움이 있었었는데 어제도 결국 그와 같은 논란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 공소권 남용 문제 하나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 2개의 공소장 문제 네.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되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직업적 의식에서 좀 궁금해요. 흥미로우신 거죠, 사실. 네, 사실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궁금해요. 그 이제 뭐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그 법원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범행 장소나 혹은 뭐 이 어떤 범행 정도나 내지는 뭐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하게 변경이 돼서 안 받아준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거는 원래 통상적으로 좀 많이 받아준다. 근데 지금 법원에 좀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충돌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또 중요한 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날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전망은 대대적인 물갈이 네. 이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중간 간부 상당수가 잔류하게 될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요청했던 유임 혹은 잔류 요청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거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당초에는 주요 사건 수사팀이 모조리 물갈이가 될 거다. 네. 그러면 청와대 관련 수사 라인이 흔들리게 된다. 이제 네. 이런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는데 조금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이 이제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중간 간부들도 네. 상당수 잔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완전히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 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다 글을 쓰면서 네. 아마도 중간 간부 인사는 그렇게 대폭은 아니고 좀 네. 적당하게 검찰과 좀 호흡을 맞추는 순으로 될 거다 생각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측을 코너에서도 했었는데 전에 저하고 네, 그런 말씀 네. 나왔었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중간에 뭐 윤석열 총장과
양석조 예, 예. 이 분들이 했던 그 상가집 충동 사건, 항명 네네네. 사건, 그게 이제 아마도 일부러 명분을 주는 측면이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거-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네. 이미 얻을 만한 거는 대부분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네. 직후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할 때 대거 네. 물갈이를 한번 쫙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그 대대적인 네. 직제 개편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특별수사단 같이 이제 직제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직제 외에 수사 조직을 만들려면 네.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한 세 규정도 엊그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대부분 다 얻어낸 뒤이기 때문에 굳이 네. 중간 간부 인사에서까지 이제 논란을 만들거나 충돌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이제 초반에 승부수를 걸었던 것들이 먹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깔때기를 대보자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네네. 이것은 이제 수사의 시간이 끝나고 정무의 시간이다. 네. 이렇게 되면 베테랑 정치인 출신인 추 장관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 장관의 일종의 판정승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무적인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진 게 통했다 이렇게 좀 보십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은 뭘까요? 자, 두 번째 소식은 파란색 점퍼 때문에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왜요? 자, 파란색이라는 게 이제 뭐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데요. 네. 그 여수가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 네. 이용주 의원이 어제 파란색 점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지역구에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오려고 준비도 해왔는데 이제 깜빡하고 못 입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보니까 기자회견장 벽에다가 온통 파란색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그래요? 예, 글자체도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사용하는 그 폰트 스타일을 따왔고 문구도 보니까 이용주 더불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느낌이라서 그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땡땡땡과 더불어라는 홍보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사실은 여수갑에 계시는데 네. 이분이 원래 처음에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계속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당적을 바꿔가지고 네. 나가서 당선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뭐 민주당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얘기는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니까 당장 이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 두 사람 모두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일단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의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대상이기 때문에 입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입당을 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아가 출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던 윤창호법 그걸 이제 그렇죠.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작 발의를 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주 의원이 말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내가 네. 민주당에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당선되면 들어가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여수시장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 입당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이유가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지금 여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때 그때 그렇죠.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서 뭐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도도 모두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 당선 후에 복당 가능성이라는 거를 깔아놔야 네. 지역구에서 약간 말이 먹힌다. 이제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일단은 네. 민주당과 연결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죠. 홍보 포인트로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호남에서는 실제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에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 나주 그렇죠. 화순이 지역구인데 네.
원래 한번 그 복당 신청이 불허가 됐었는데 나중에 받아줬잖아요. 예, 재수까지 해가지고 다시 입당을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짧게. 예. 야,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에게라는 그 제목으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전직 대표하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들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다른 어떤 천주교 인사들이나 불교계의 인사들, 지도자들하고는 이제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정광훈 목사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그분이 어떤 개신교의 대표로 인식되는 거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임명진 전 위원장이 걱정할 만큼 네. 이제 최근 들어 좀 이슈가 있어요. 종교 이슈가 한국당에. 그렇습니다. 이 임명진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목사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도 걱정을 할 만큼 최근에 이제 조계종의 그 육포 선물을 잘못 보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이제 지난해 그 소위 합장 논란이라고 했던 네, 은혜사 합장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설수가 많았던 정광훈 목사하고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황 대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물론 당시 이제 황 대표하고 전 목사하고 둘 다 해당 발언을 부인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네, 예, 이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 누구의 정광훈 목사하고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없죠. 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단식하던 농성 현장에도 정광훈 목사가 자주 찾고 따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이제 관찰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